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5년 4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가 오늘 사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서도 몇 개 못했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올리는 뭐 이런 이제 함께 배우기 영상도 사실 하나도 못 찍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쓰러져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요거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예, 이 뭐 제가 감긴 독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어쨌든 좀 이제 주말에는 영상이 없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미국은 폭락을 했고, 미국 이제 폭락상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국내에서는 주요 보고서들 몇 개 오늘 좀 많지는 않고, 공시가 좀 많은데 뭐 공시는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6%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뭐 반도체 지수가 10%, 예, 뭐 코카콜라 같은 그런 일부 기업만 좀 올랐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이제 미국이 뭐 아시겠죠,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공포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모두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지수거든요. 그냥 수직 낙하해 버렸죠. 하루 종일 흘러내렸고요. 아래 공포, 경기 침체, 리세션 공포가 이제 시장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장중 내내 반등다운 반등 한 번도 없이 시장은 이제 속절없이 무너졌고요. 2020년 이후 하루로는 이제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글로벌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반도체 주들이 또 10%나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좀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M7의 시총은 하루 만에 8천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근데 이번 시장 폭락의 핵심은 상호관세죠. 관세부가 기준점이 다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관세를 어떻게 저렇게 부과할 수 있나, 예, 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이게 중국만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모두가 대상이고,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펭귄만 살고 있는 섬 지역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독일과 중국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싸우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더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급락,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급락, 유가 폭락, 주가 폭락, 예, 구리가 폭락,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미국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태다. 그걸 내가 치료한 것이다. 이제 치료는 끝났고 그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했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 와도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뭐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평균 관세율은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이고, 향후 1년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정도로 취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관세율이에요. 평균 관세. 이렇게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주요 이렇게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달 세계와 트럼프가 자초한 경제 재앙,
성장률 역성장, 물가는 오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를 이제 급락시킨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지출 축소였고요. 예,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신규로 지으려고 했던 이런 지역들 있죠. 요거를 뭐 중단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우려로 작용을 했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와 더불어 최근 이제 지출 계획이 자꾸 보류되다 보니까 AI 투자가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이즈가 생기죠. 요새 뭐 챗GPT가 인기가 많죠. 뭐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많이들 그리시니까 그랑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악재가 있고, 다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악재 같아요. 왜냐면 오픈 AI랑 이제 거래를 하는데 오픈 AI가 이제 그 오라클이라는 경쟁사 쪽으로 좀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수가 빠져나가니까 대규모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거죠. 예. 근데 그런 이슈 때문에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거를 전체 AI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 관세형 분석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요. 최근 발표된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거의 모든 제품이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데 가장 큰 회사가 애플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애플은 인도, 베트남,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예, 관세가 다 높아요. 예, 특히 중국은 54%. 그러니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도 예외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가격은 앞으로 오르게 되겠죠. 예. 뭐 지금 애플 아이폰 가격이 제일 비싼 모델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3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세를 회피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 가격 올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소비자들이 안 사겠죠. 예,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또 딜레마죠. 기업도 피해보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피해볼 수밖에 없는, 누구를 위한 게임도 아닌데 좀 마이너스성 게임이죠. 이거를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 결국 어떤 선택이든, 그렇다고 미국에다 공장 어떻게 줘요?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리고 그 안에 다른 정권이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거죠. 미국의 투자도 어렵고 예. 좀 진퇴양난의 기업들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빠졌고요. 근데 아마 일론 머스크가 복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복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공무원법에 의하면 테슬라는 특별 공무원이니까 1년에 130일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가 5월 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경영진에 복귀할 날이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는 이제 자동차 회사로 폭락을 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다 안 좋았고요. 인텔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 합작사 형태로 운영할 거를 합의했던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이 급락장에도 2% 올랐고, 그다음에 애플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피해주죠. 아마존도.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가격 오르면 판매가 줄겠죠. 웰스파고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은행주 전반에 매물 쏟아졌고, 나이키도 폭락. 예.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이제 절반이 넘는데요. 베트남 관세율이 48%가 돼요. 코카콜라는 음식료 소비는 경기와 무관하니까 오히려 여기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슈를 할 수가 없었고 네, 몸이 지금 워낙 안 좋아서 여기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잠시만요. 아, 이게 아니죠. 오늘은 4월 4일.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죠. 그래서 주식시장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코스피는 밸류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9.5배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선고 결과를 확인했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밸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20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추경하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쓸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수주에 주목하자. 어쨌든 탄핵 이슈는 끝났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학 쪽은 정유는 큰 영향이 없대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서 화학도 역시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비중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은 좀 없을 걸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죠. 예. 그나마 나은 회사가 하나솔루션이래요. 왜냐면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하나솔루션이 의외 수혜주예요. 예. 이번 관세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효성그룹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첨단 소재나 TNC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뭐 국내, 중국, 베트남 이런데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좀 피해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분기 중국 감산과 철강 수출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결국 지금 수요가 많은 건 아닌데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 감산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PBR도 낮고 그래서 2차 전지 좀 부진은 있지만 그건 다 반영됐고 철강 업종만 봐도 지금 뭐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조금씩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반도체 공급을 줄인 것처럼. 예. 그래서 한번 그 투자 심리 개선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고 와이젠터는 이제 26년까지 뚜렷한 실적 개선. 뭐 사실 좋을 일만 남았죠. 블랙핑크 콘서트 앞두고 있고 또 신인 걸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추정치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월드 투어 블랙핑크 시작하고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는 1월부터 월드 투어를 했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좋았다고 합니다. 현재 베이비몬스터는 저연차 그룹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 IP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공신 좀 많아요. 되게 좀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의 자주포 수출 2차 그러니까 거기 자주포에 들어가는 구성품들 있죠. 그거를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MNC 솔루션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K-21 보병 전투차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공급합니다. 네. MNC 솔루션은 이제 방산 부품 만드는 기업이고 지상무기, 유도무기 이런 데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공급하는데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주요 고객사고 지난 3월달에 공시는 230mm급 다련장 3차 양산 수주에 성공한 그 공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수주한 건 K-21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승무원 3명과 보병 9명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특징은 이렇게 자동포가 있고 현궁도 있고 장갑으로 돼 있고 속도도 70km 정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 거죠. 특징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각종 구성품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자회사죠. LNG 운반선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또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VM은 요즘에 수주 많이 하죠. 하이닉스.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 식각 장비로 추정되는데 수주를 또 따냈습니다. 도전비전도 요즘에 이제 주가 많이 빠져 있죠. 그 제사 인터넷은행 참여 안 한다 그러면서 폭락했는데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 같고요. 윤성태 부사장이 2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TMC도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유원양 대표가 한 5천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SK케미칼도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안재훈 대표가 한 3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김효롱 사장이 200주 정도 해서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11만 3,600원이죠. 저게 아무튼 한 2천만 원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김효롱 사장이 최근 또 주가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내부자 매수는 많아요. 왜냐면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부자 매수는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증시만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사실 요즘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선전하죠. 지금 미국 증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죠? 나스닥이 완전 무너지고 있고요. 예,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버텨요. 굉장히 여기가 너무 단단해요. 왜냐하면 연기금도 계속 쌓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이 되고 있고 그건 좋은데 오르는 건 어렵죠.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버티는 힘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이제 반전되면서 막판까지 좀 흔들렸다가 결국 다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탄핵 결과가 좀 나왔고 인용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41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제 관세만 아니면 많이 안정감을 찾을 것 같고 이제 2개월 정도 조기 대선 모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겠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네, 섹터가 네, 일자리 관련주가 아마 이제 정치 테마로 좀 움직였어요. 사실 그죠? 이쪽이 많이 올랐고 시멘트도 좀 올랐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2천원지도 좋았습니다. 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면세점도 오늘 신세계가 무려 12% 급등했고 호텔신라 오랜만에 면세점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광고, 엔터도 좋았죠. SM이 7% 아마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관세 영향도 없고 계속 매수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도 오늘 좋았고요. 풍력도 오늘 좀 올라갔고 피팅 일부 올라갔고요. 석유화학도 오늘 일부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사실 관세 무풍지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태양광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카지노 좋았고 근데 오늘 딱 이게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가 다 급등했죠. 네. 중국 소비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주식시장은 그런 걸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게임, 뭐 비만 치료제 다 강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획 취소라 그 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작용했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은 오르는데 HBM 관련주는 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참 어렵죠. 기껏 올라갔더니 두들겨 맞고 있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인터넷 주들도 오늘 조금 빠졌고요. 그러나 이런 업종들 빼면 오늘 사실 주가가 지수가 엄청 흔들렸는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죠. 기관이 방어해버렸어요. 외국인이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장이 버텨버렸어요. 이런 일도 드물죠. 근데 기관이 다 방어를 싹 해버렸습니다. 금투, 연기금 이런 데서 강한 방어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선전했고요. 뭐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반도체나 IT는 안 좋았고 자동차도 좀 부진했지만 방산주 버텨줬고 게임주 좋았고요. 2차전지,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가 오늘 좀 대형주에선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산은 좀 많이 빠졌네요.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 좀 빠졌지만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급등했습니다. 펩트론, JYP 반면 반도체는 안 좋았고요. 오늘 로봇주도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다. 이쪽은 매물이 나와버렸고 반면에 안랩은 왜 오른지 아시죠? 정치 테마죠.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내비 주가 오늘 올라버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치 테마가 상에 있어요. 한화비전은 많이 빠졌고 반도체 때문이죠. 오늘은 일단 반도체는 다 맞아버렸어요. 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코스닥은 로봇주가 좀 빠진 모습이고 반도체랑 반면 역시 정치 테마주. 한마디로 오늘 탄핵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상호관세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 영향은 주지만 그 기업들은 일부 이제 수출주에 국한돼 있고 오히려 이렇게 종목 장세가 펼쳐진 건 이제 대선이 펼쳐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활발하게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탄핵 이슈가 소멸되면서 국내 증시는 일단은 선전을 했다. 근데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보시고 이제 앞으로 핵심 포인트는 협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랑 협상을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고 협상만 잘 되면 지금 관세 말이 안 되는 관세들이거든요. 미국도 망해요. 미국이라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마이너스성 게임인데. 피해 규모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죠. 왜냐면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붙는 거니까. 아니 그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가 고집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때려놓고 빨리 협상하자는 거죠. 빨리 하자는 그 의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좀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반등 시도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제 몸이 갑자기 어제부터 좀 안 좋아져가지고 어제도 이제 집에 가서 되게 일찍 잤거든요. 일찍 잤는데도 이게 열은 또 없는데 뭐 그런 이게 되게 좀 증상이 그래요. 막 어지러지래요. 이렇게 약간 현기증 난다 그러나 좀 울렁거리고 그런데 어디 아프진 또 않아요. 이게 뭐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독감 걸리면 막 이렇게 근육도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병원도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온정신으로 좀 방송하기가 그러니까 그 자료 작성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정말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도 참 드물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푹 쉬고 나면 나서 재충전해서 온정신으로 또 복귀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시장이 저는 오늘 아침에 왔을 때 너무 걱정한 게 미국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와 이것도 2,400 깨지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뭐 오늘 이후에 어찌됐건 시장이 잘 버틴 건 다행 아닌가. 우리한테 연기금이 있네요. 연기금이 정말 오늘도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격동의 2025년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쉬울 게 없고 트럼프라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더 힘든데 빨리 모든 게 정상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좀 컨디션 관리 잘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